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못 받은 상속권을 회복해달라고 청구하는 다. 회복이라는 건, 야, 회복, 도로 내놔. 도로 내놔. 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참칭, 거짓말로 칭한 내용이죠. 거짓, 참칭, 참칭은 거짓말로 칭한다. 참칭,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 가짜 채권자라는 얘기죠. 가짜 채권자인데, 가짜 상속권자, 가짜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진짜 상속인인데 내가 권리가 침해됐으니까는 가짜 상속인에게 야, 내가 갖는 권리 내놔라는 항상사적 권리가 상속회복 청구권입니다. 이런 것이 왜 인정이 되느냐? 의외로 이것은 재산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을 때는요, 기간 제한이 없죠.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행사이기 때문에 내 진짜 재산이 누가 가져갔다 할지라도 물권적 행사 기한은 제한이 없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회복 청구권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보다도 그냥 거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회복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례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진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이 단기의 제척기간에 짧은 기간, 단기 제척기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제척기간. 이런 거 있죠. 판례상 나와 있는 거 보면은 A의 아들 B가 A의 아들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그런데 B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했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럼 B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범죄를 은닉했으니까 그냥 B도 상속인으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B는 자기가 받을 몫을 제3자에게 팔아 넘겼어요. 요런 사람이 가짜 상속인이죠. 이 사람은 상속 결격자니까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상속을 받았다. 이런 참칭 상속인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속 회복 청구권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 안전료 단기 제척 기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그러면 좀 이게 아무리 거래 안전을 위한다고 해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 관계를 빨리빨리 확정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결국은 합헌이라고 단기 제척 기간이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속 회복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도대체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면은 간단한데 그렇게 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학서 언론은 세 가지 집합 권리, 모든 권리가 모아져 있는 집합 권리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개별 독립된 권리야. 그리고 아니야, 확인해서요. 확인. 학설로 대립되는데 판례는 집합 권리설의 집합. 그냥 개별 말은 많지만은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은요,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요겁니다. 핵심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원인여에 불구하고 뭐 어떤 불구하고 하여튼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했다. 상속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상속 회복 청구로 본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집합 권리설이로 보는 집합 권리설. 그러니까 개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하여튼 그 내용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속 회복 청구권을 봐서 짧은 기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의 법적 성격을 봤을 때 참칭, 가짜, 거짓말로 칭하는 상속권, 가짜 상속인이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거짓으로 칭한다냐?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자. 참칭. 당연히 참칭 상속권자가 되는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또 법률상 상속권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도 참칭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점유라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번 잠깐 여기 세라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럼 상속 결격자가 되잖아요. 상속 결격자가 되는데 범인이 진범이 나올 때까지 모르다가 나중에 잡혔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상속 결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범이 아닌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범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 회복적 관련돼 가지고 잠깐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감남과 을려 사이에 혼외자로 태어난 병이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병이 을려와 정남과의 을려와 정남 사이에 호적에는 가족의 등록표는 을려와 정남과의 친명자 출생시효가 되었다. 그 후 을려와 정남은 협의 이혼하였다. 을려와 정남은 헤어졌다. 정남은 무녀와 재혼했다. 무녀와 재혼하여 기가 태어났다. 정이 사망하자. 이 정이 사망했습니다. 정이 사망하자 병은 무와 기와 함께 정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병은 언뜻 보기에는 즉 가족관계 증명서만 봤을 때는 망정의 병은 이 사람은 아들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입이 되어 있으면요, 아버지가 이거고 아들이네. 그렇지만은 진실관계를 따져보게 되면은 망정과 이 병 사이에는 피가 흐르는 관계가 아니죠. 피가 흐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즉 이런 관계를 허위 출생자 신고죠. 허위 출생 신고. 즉 이 사람의 아들로 허위 출생 신고를 했죠. 이런 사례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 허위 출생 신고이기 때문에 겉으로 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 망정과 이 을려의 혼외자 병 사이에 유전자 혈액형 수감 명령을 하게 되면은 금방 드러나죠. 유전자 일치하지 않는다고. 부존재 확인을 받게 되면은 이 망정과 병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 입장에서는 허위 출생자 신고를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가지고 입양으로 전환하는 논리를 피고는 있어요. 입양의 변환으로. 즉 정이 원래는 병을 입양하고 싶었는데 입양에 가름하여 허위 출생자 신고를 했을 때는 양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태도이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은요, 이 사람은 진짜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병이 자식이 아니다. 그럼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양아들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양아들 인정받게 되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양아들로 드릴 마음이 없었던 곳을 기울게 되면은요, 참칭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칭 상속인으로 그렇게 본다는 게, 참칭 상속인 병이 가져간 부분을 회복하는 방법은 상속 회복 청구권이기 때문에 단기 제척 기간 도갈 시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단기 제척 기간 적용되는 것입니다.